네, 정석의 모든 것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목 벌림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구침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죠? 이 구침은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침이란 말 그대로 수비적인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이 수비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제 공간이 좁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뭘 하시기는 어려워요. 뭐 간혹 이제 두 칸 구침이 두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깨느냐 이런 질문은 많이 합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한 칸과 날일자,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외곽에서 돌이 주어지죠. 근데 벌림은 달라요. 말 그대로 이제 세 칸부터가 이제 벌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림을 하게 되면은 안쪽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흔히 보통 이제 벌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변울에 있는 점을 두는 걸 의미합니다. 예, 제가 바둑이란 무엇인가의 강의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복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변의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바둑의 구조. 네. 그래서 이 귀 4개를 모두 차지한 다음에는 흔히 이제 변의 4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걸쳐서 둬야 되냐, 변을 먼저 둬야 되냐 그러는데, 실은 이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이쪽을 벌려서 둬도 백이 이제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둔다 그랬어요? 여기를 따라두지 않고 반대쪽을 이제 벌려서 두게 되면은 흑이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제 백은 이쪽으로 이제 걸치는 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흑이 걸쳐오게 되면은 흔히 걸쳐서 굳히고 벌린 형태나 먼저 벌리고 상대가 다른 데 둘 때 굳힌 거나 똑같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둑 두실 때 특히 5급 언저리 분들이 위해서 5급과 3급까지 뭐 그 이하급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쪽은 바둑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3급부터 1급이다 라고 한다면 걸치고 굳힐 때 이쪽으로 벌릴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알파고식으로 둘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칸으로 둘 수도 있고, 눈목자로도 둘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둘 수 있고, 이게 다 상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간격과 상황에 맞춰서 두려면은 걸쳐놓고 두는 게 결국 유리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는 거지, 이 벌림 자체가 구침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침과 벌림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벌림이 되면은 이 모양을, 이렇게 벌림이 되면은 이 모양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벌림요, 대표적인 벌림 포석은 흔히 이제 소림류라는 요 포석이 있고요. 흔히 중국식이라는 요 포석이 있고, 또 흔히 미니 중국식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벌림 포석의 가장 기본형이고, 제일 많이 두어지는 형인데, 시대마다 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잘 이렇게 확 벌려 놓으면은 여기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줄만한데 이거를 통째로 주기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이 돌을 어떻게든 공격하는 형태로 짜는 거죠. 벌려져 있는데 상대가 벌릴 골을 미리 가 있으니까 백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미생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벌림 포석은 일단은 구침과는 다르다. 벌려놓고 들어올 때 그 상대 돌을 공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백으로도 둘 수가 있습니다만 주로 흑이 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흑이 아무래도 이 벌림의 이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이 많고 선점할수록 좋거든요. 또 이거 하나의 또 이점은 만약 똑같이 두었다라고 볼까요? 만약에 일종의 흉내바둑 비슷하게 돼서 똑같이 두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다 귀 4개, 변 4개니까 짝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바둑판에서 유일하게 홀수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중앙의 요 한 지역만큼은 흙이 홀수로 떨어지는데 모양 바둑이 됐을 때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덤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이 돌의 효과가 자연히 백의 모양을 또 삭감하는 의미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흙의 승률이 높은 거예요. 따라서 백은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자, 따라서 굳힌포석은 제가 수비형, 실리형, 실리후 타개형이다.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이번에 공부하게 될 벌림포석은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적인 거, 그리고 이 세력바둑을 두는 거. 자, 요 반대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런 형들을 권유를 드립니다. 뭐 특별히 이 바둑에서 함정수랄까 혹은 비법이랄까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뭐 비법이 뭐 있겠습니까? 특별한 비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공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 바둑은 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따라서 처음에 포석의 구조부터 공격적인 형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있단 말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소림류라는 게 있고 중국식이라는 게 있고 아까 이제 미니 중국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묘한 게요. 이 소림류라는 거는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네, 바로 일본에서 소림이라는 분, 조치훈 구단의 라이벌인 소림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이제 포석이어서 네, 요 포석 이제 소림류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이 이제 중국식 포석. 뭐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중국식 포석.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포석. 자, 미니 중국식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두어졌어요. 실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걸쳐놓고 가운데를 둬서 한쪽에 요게 미니 중국식인데 한쪽만 중국식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약간은 이 가운데에 있는 건데 이건 한국에서 이창우 구단과 유창혁 구단 또 그 많은 프로기사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포석이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포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리만큼 삼국이 하나씩 이런 포석을 만들었다는 것이 또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공부하실 거는요. 이 소림류부터 공부를 할게요. 자, 일단 흙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백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흙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서로 최선의 이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백의 입장에서 주로 어떻게 두더라. 그래서 이 소림류란 포석이 여러분들이 흙으로 두실 때도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되더라. 요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이 포석을 쓰는 이상 눈목자 굳힘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둬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둬요? 요 질문을 하시는데 이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된 마당에 좋은 그림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목자로 두시는 건데 여기서 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늘모로 두시는 방법이 있고 제가 온건합니다. 이거의 정반대는 역시 협공을 쓰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은 많은 프로들을 괴롭혔던 거는 이 압박하는 수법이에요. 저 압박하는 수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보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온건한 수법은 서로 편하기도 해요. 자, 저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백도 두 칸을 벌려야 되고 이쪽을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벌써 이 붙여놓고 따라간다 요 모양만 보시더라도 요즘에 조금 스타일로는 안 맞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자, 백에 이 글을 걸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목 굳힘 정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굳히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벌리면은 이쪽으로 따라가는 의미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굳히는 수를 두고 상대가 벌렸어요. 그때 이쪽으로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 다른 데를 두겠다 이런 의도로 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히고 상대가 벌렸을 때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돌에 대한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모양에서 이제 백은
일단 변으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돌은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2선으로 갈 수는 없죠. 중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한 칸을 뛰니까 약점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게 됩니다. 백도 흙도 여기를 뺏겨버리면 돌이 갇혀버려요. 그럼 4월이 좀 애매해지니까 돌이 하나 있을 때 2칸까지 벌릴 수가 있고, 이왕 벌리는 거 항상 높게 두는 게 정답이 됩니다. 자, 백도 여기 찔러 밀고 나가는 요런 류의 약점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따라서 이쪽을 제압을 해놔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백은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모든 사활을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사활은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있죠. 그러니까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들, 또 프로들은 그런 거에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격언이라는 게 생기죠. 네, 격언이 4월의 격언에서 일단 가장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게 살아있냐 죽었냐, 혹은 공격을 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1번이에요. 그거를 판단하는 그 눈을 키우고자 사실은 훈련을 하는 건데, 6, 4, 8생이 가장 첫 번째 격언이 되는 겁니다. 6집을 갖고 있으면 6집까지는 공격을 당할 수 있고, 8집은 무조건 살아있으니 공격 안 당한다라고 해요. 8집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흙이, 이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하나, 둘, 3대 1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백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런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이렇게 8집 이상 내고 안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네, 수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양이 안 차서 더 깨러 가거나 더 잡으러 가거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대 모양에 처음에 백의 입장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확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이 모양을 깬 거 자체가 내가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를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겠죠. 상대가 온건하게 도주면 이제 알았다. 난 이게 살기만 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온건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온다 이겁니다. 자, 요거 상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바깥으로 협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도 백이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안쪽에서 살려고 했더니 뭐 4집, 5집 밖에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양쪽을 뺏겨서, 이게 흙은 변 양쪽을 다 차지하고요. 백은 여기도 이제 잘 못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고달퍼집니다. 그 소림류가 먹혔던 게 바로 요수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눈목자 두는 거 이제 알겠어. 처음에는 프로들도 이렇게 다 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 백의 승률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이제 눈목자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두고 했는데, 이 압박을 했더니 이 압박이 너무나도 파괴력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파괴력이 좋았던 거를 이창호 구단이 이거를 이제 해법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래야 되지? 네, 왜 그래야 되지? 항상 바둑은 넓은 데로 두라고 하는 게 격언인데, 그래서 넓은 데로 가는 거를 이창호 구단이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국 요 모양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쪽이 빌렸으니까 2, 4, 6, 8집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흙은 이쪽으로 틀어맞게 되는데, 백이 벌리면은 이 변 쪽으로 더 넓게 치니까 요 모양이, 흙이 여기 모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귀구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이창호 구단이 백의 흙의 모양을 깬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소림류를 깨는 가장 빠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눈목자로 두고 어깨 짚을 때 편 쪽으로 2칸 벌려서 상대가 막으면은 이쪽으로 벌리는 거, 요 방법이 아직까지도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공하는 걸 알아볼게요.
협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다 아래쪽으로 붙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 붙입니다. 요게 좀 바뀐 건데,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젖혀주면 좋은데 그냥 늘어요. 늘면은 어디선가 이제 많이 본 듯한 정석으로 변화가 되는데, 자, 요 형태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백의 입장에서 쓰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네, 정석이 내 돌은 안으로 갇히고 상대가 이 세 군데에다 틀어맞게 되면은 안으로 갇히는 정석은 최근에는 사라졌다. 근데 안으로 갇히는 정석이라는 게요, 무조건 안으로 갇혀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두 변을 뺏기고 중앙을 자동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니까 하나의 이익을 얻는 대신에 하나, 둘, 세 개를 내주게 돼서 1대3으로 불리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 형태를 이제 중앙으로 먼저 둡니다. 아래로 젖혀주면은 네, 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석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단수 치고 백은 당연히 나오고 이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만 요즘 이렇게 두질 않고요. 일단 역시 똑같이 이치예요. 옛날 우리가 일본식의 과거의 바둑 이론을 따지면은 좁은데 귀 안쪽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유형의 수가 싹 사라지고 현대 바둑은 어떻게 돼요? 네, 변 쪽으로 자꾸 확대를 하는 거예요. 변 쪽을 향해요. 네, 그러다가 요즘 알파고 바둑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큰 본질에서 넓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늘모즈까지 여기까지 기본형이고 요 한 점이 이제 불필요한 수가 돼버리니까 역시 이 포석이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공격의 의도를 이제 살리고자 한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젖히게 되는데요. 요 모양에서 일단 약점이 있고, 자, 백이 일단 젖혀 놓으면은, 자, 이게 하나, 둘, 셋, 네 집의 모양인데 일자가 된 넉집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집이에요. 따라서 이쪽은 내주는 대신에 협공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구조가 흙이 굉장히 불리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자, 무슨 구조죠? 백은 모두 살아있는데 흙이 혼자 외톨이가 된 거. 자, 우리 벌림의 협공정석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눈목자 형태 혹은 날일자로 두 칸 두는 것도 왜 잘 안 두어지냐라고 했을 때 한쪽이 살아 놓은 다음에 협공이 오히려 역습을 당하더라.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도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협공한 쪽이 자기의 돌이 오히려 역습을 당하니까 이런 게 이제 나쁜 정석이 되는데, 수없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하러 온 돌들을 역으로 안정을 한 다음에 역습을 하는 형태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협공이 잘 안 두어지는 거예요. 역습하는 방법만 알면은 협공이 무섭지가 않죠. 그러니까 승률이 떨어지니까 요즘에 프로들이 어떻게 둬요? 요즘에 프로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가 안 나오기 위해서 처음부터 협공을 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방법을 네, 모르시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바둑 팬이 아주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이 한 200만, 정말 너무나 많이 즐기시는 분들 한 100만 잡아요. 100만 정도가 이제 바둑을 하루에 한 판이라도 두신다. 인터넷으로 두던 뭐하러 두던 그런 정도 보는데, 100만의 이 아주 그냥 열성 바둑팬 중에서도 풀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네, 이 USB를 지금 사신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프로들 외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다음에 상대가 협공에 오면은 그걸 잘 풀어가시면 되고, 풀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흙으로 둘 때는 상대는 모르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상대가 대부분의 사람은 공부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둡니다. 협공을 이제 하게 되죠. 여기서, 제가 이게, 일단 한 15년간 관찰해 본 바로는 이렇게 두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90% 이상이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이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분들이 또 90% 사이에 한 70%. 왜냐면은
막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밑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조금씩 갈라지는데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1대 3으로 지금 여기서 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100은 여기서 일단 살면은 성공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일단 대부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그것도 뛰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아니라 날일자로 두시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두시냐? 한 칸 뛰면은 이렇게 집이 되니까요. 한 집이라도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날일자로 이렇게 둬서 대부분 요 모양이 되면은 이 포석을 쓰시면은 대부분 요렇게 많이 두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지키시는 분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100이 최악의 흐름이에요. 이쪽에 모양 흙이 차지했죠. 여기 흙이 차지했죠. 100은 아직도 모양이 정확하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두시거나 실제 두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형이 요 형태가 되고요. 상대가 이제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공격이 압박이 돼서 100이 매우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두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뛰는 수를 두세요. 그나마 그건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두시고 들여다보고 2일 때 자, 여러분들 공격의 모든 것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중앙으로 뛰어나간 돌을 바로 공격하지 말고 일단 변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는 미생마고 나는 집을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마음껏 내가 공격을 해도 나는 약한 돌이 없고 상대는 무조건 약하니까 일방적인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잡으려고 들면은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 형태는 조금 이제 난이도는 좀 올라갑니다. 자, 참고로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는요. 이쪽을 이제 밀어도 네, 호구 자리가 되니까 100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 형태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약한 돌은 역시 2개 떨어뜨리고 갑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뛴 다음에 다시 침입이 또 남죠. 그래서 일부러 2칸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뛰어나가면은 100이 이거 살리랴 요거 살리랴 급한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100은 간혹 붙이는 경우가 이제 있던데요. 제가 본 바로는 이거는 이제 치받고 맞고 끊으면은 100이 아주 곤란해요. 이쪽을 뚫고 나가면은 저쪽이 다 죽어버리니까 대부분 늘게 되는데 반대로 늘어서 이 두 점이 그냥 한 방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받는 수를 아시면 되는데 보통 젖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늘고 이렇게 진행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돼도 흙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좋은 기회를 놓친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2칸으로 뛰는 거는 뭐 여전히 흙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면 이 구조란 무엇이냐? 내가 상대는 미생마가 되고요. 나는 양쪽의 변을 차지했고 이게 바둑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 되면은 아 내가 초반에 굉장히 잘 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의 잘못 두 번째는 이제 날일자로 두시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흑은 기회가 3대1로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니까 이 2칸 높은 협공을 하셔도 좋은데 좀 더 강한 협공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그때 확 잡으셔야 되겠죠?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격의 기회를 잡으면은 그때는 최강으로 일단 밟아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뛰면은 역시 100이 아주 나쁜 건데 밑으로 달리면은 저거 따라가지 말고 일단 벌리시는 거예요. 안에서 겨우 살려고 해도 양쪽의 변을 차지하면은 100이 흙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여기 두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 자,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요거는 뛰어나오는 싸움은 장담하건대 어떻게 두더라도 흙이 무조건 유리해요. 자, 밀고, 또 밀게 됩니다. 자, 일단 하나 늘어두시면 자동으로 여기 이제 집을 확보하고 가고요. 100이 이쪽으로 도망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백은 양곤마로 엮여서 흙이 나쁠 수가 없는데, 근데 바둑을 두시다 보면, 분명히 처음엔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참 이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밀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칸을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매우 위험한 수예요. 제가 이제 어떤 공격 혹은 행마 등등 모든 강의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돌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붙으면은 늘거나 젖히거나 이 두 개로 판단해야 된다. 뛰는 거는 제가 일체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끊어집니까? 네. 한 칸. 자, 그럼 여기 들여다 보시고, 이을 때, 이러면 이제 끊어지는 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찝어버리게 되면 돌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수가 나와서 이제 내가 유리하다고까지 배웠다가 돌을 죽어요. 그럼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몇 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둘 때, 협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공격에 좋은 기회를 놓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강하게 압박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이게 좀 싸움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높게 두시면은 훨씬 공격이나 이 행마하시는 게 훨씬 안정감 있게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태는 두 개 다 혼용해서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일자는 당연히 나와 끊습니다. 요것도 역시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흙이 나쁜 방법은 없습니다. 나쁜 결과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호구 치고 나갈 때요. 네, 이거를 이제 살려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 나가셔서 두셔도 되고, 좀 더 고수도 일부러 죽여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버리시는 건 쉽지 않으니까 살려 나가는 걸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이 책을 보는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꼬마 친구들, 바둑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꼬마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흙이 왼쪽의 변을 모두 차지했고, 여기도 흙이 어느 정도 차지했고, 여기도 차지했죠. 세 개의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침투 문제풀이 강의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어떤 모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일단은, 자, 하나, 이쪽에 둘, 이제 셋, 하나 더 이익이 있다. 중앙은 이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지, 내가 뭐 억지로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살짝 걷어내고, 이 3변, 하나, 둘, 셋, 귀까지, 세 개의 이익이 있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자, 기억하시는 분들, 보통 저희 강의를 한 번 보시면 계속 쭉 연결해서 보시잖아요. 어디서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바로 선수권. 내가 선수를 얻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 부분에서는 세 개의 이익을 가져가고, 선수 잡아서 내가 어딘가 둘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져가죠.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 네 가지의 이익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중앙 싸움, 이제 우리가 포석은 잘 배우고 이게 변화 있게 하다가 이 중반이 되거나 가운데서 싸움이 펼쳐지면은 그때부터 헤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중앙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으러 다니게 되죠. 나도 상대도를 잡으러 가게 되고, 상대도 내 돌을 막 잡으러 오죠. 그래서 갑자기 점잖게 잘 두시던 분들도 중앙에서 싸움이 돼버리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헐크로 변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내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둑의 구조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중앙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누구나 빡빡하지 않습니까? 네.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하나 볼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자, 어떤 식으로 되시던 간에, 요렇게 막히면은, 자, 이 구조는 이제 백이 안으로 갇혀서 하나, 둘, 세 개의 이익을 뺏기니까 나쁘다는 거 아시죠? 자, 어쨌든 요 최종적으로 이 소림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눈목자 굳힘을 하지 않으면은 백이 좋은 게 없다.
여러분들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공부를 하시지만 지금 100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100이 포인트가 되는 거는 내가 뭐 맨날 100만 둡니까? 흑만 둡니까? 상대가 이렇게 두어왔을 때 내가 걸쳐가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흑을 잡아도. 이런 모양이 돼서 흑과 백이 상관없을 때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상대도 이렇게 변으로 벌리게 되면 내가 이 모양을 안 둘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눈목자로 두시고 일단 가장 이제 뭐 요거야 이제 뭐 잘 하시니까 그 눈목자로 한 칸 둘 때 이런 모양이 되면은 쉽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를 두게 되면 안으로 가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면은 내가 훨씬 더 여유있게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림류 포석은요, 이 이후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제 좀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포석이죠. 예,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라고, 이분은 이제 삼연성의 대가신데, 이 삼연성은 여러분들 뭐 많이 이제 두셔서, 네, 뭐 저 잘 아시겠지만, 삼연성과 더불어 이 소림류라는 게 일본 바둑의 전성기를 이끈 그런 포석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으로 대표하는 이 한국형과 또 중국에서도 이 중국식을 통해서 일본의 기사들을 이제 꺾게 됩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식 포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 포석을 썼을 때 역시 또 어마어마한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 형태를 생으로 집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일단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돼요. 저 집을 다 통째로 줄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되시거든요. 이 모양을 아깝다고 들어가는데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은 상당히 벌려야 되는 곳에 흑돌이 미리 가 있죠. 그러니까 세력형 포석은 이게 세력하고 똑같이 공격으로 똑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좀 다른 거는 공격은 말 그대로 상대도로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대한 개념은 좀 다음이에요. 그런데 세력형은 상대가 들어오면 공격을 하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보다는 훨씬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작전이죠. 실리로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로 굳힌 포석보다는 이 벌린 포석을 흑의 입장에서 이제 권유를 드리는 게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깨는 방법을 아는 거는 우리끼리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정말 아까도 말했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90명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공격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은 흑의 승률이 많이 올라가더라 라는 거고, 이렇게 여기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원래 한 칸밖에 못 두는데 이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왜 두시냐라고 하면은 한 집이라도 내고 살려고. 그런데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8집 내기가 만만치도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억지로 낸다고 봐도요, 억지로 100이 집을 내도 여기서 살지만 이쪽에 흑 내줬죠, 여기 흑 내줬죠, 가운데 막혔죠. 그러면은 3개를 뺏기고 요거 하나 얻은 거니까 100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모양에서 저렇게 산다고? 그럼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 바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권을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다 그렇듯이. 네. 이익이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바둑도 싸움이 벌어지면은 4개 이익을 갖고 싸운다고 했어요. 이쪽에 하나, 둘, 이게 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보통 여기도 쳐서 양쪽의 변과 이 귀의 이익을 따지는 거죠. 자체 3개 이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은 이제 보너스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선수권은까지 껴서 4개 이익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를 다 몰살을 시키면 다 4개를 다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바둑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면은 난 3개만 가질게.
나 변 2개 가지고 너 귀에 그냥 살아. 그리고 선수까지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흙이 하나, 둘, 셋, 선수까지 빼서 4개.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잡는 비법을 가르쳐 달래요. 근데 잡는 비법을 저도 잡고 싶지만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잡는 거는 상대가 잡혀주는 거지 내가 잘 둬서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조건 잡는 건 아니지만 잡는 확률을 높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잡을 수 있는 확률 높이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모양을 펼치고 들어오면은 서서히 이제 적당히 이익을 얻다 보면은 원래 그냥 이렇게 돼서 두면은 하나, 둘, 상대 미생마 3개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백의 입장에서도 반대로 한번 보세요. 하나밖에 못 얻어가면은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양곤마가 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잡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잡는 비법은 없지만 이렇게 상대의 약한 돌이 생기면은 공격의 성공률이 점점 올라가서 어느 시점이 딱 돼버리면은 상대가 양곤마, 삼곤마가 돼요. 그럴 때 상대를 확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변으로도 화점으로도 많이 들어가시던데 뭐 그게 다 똑같아요. 흙이 이리 하던 저리 하던 소목을 쓰던 화점을 쓰던 이 구조가 흙의 승률이 가장 높은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상대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살려줘라 이거예요. 네, 처음부터 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이 되면은 하나, 2개 상대가 여기서 살긴 살았죠. 그런데 선수권 잡아서 3개 이익을 얻어갔으니 3대 1이 됐죠. 네, 이렇게 되면 흙이 편하게 이런 구조가 제일 승률이 높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확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식 포석을 폈을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디까지? 네, 3급 때까지. 또 1급들은 이렇게 안 두나요? 1급도 이렇게 두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을, 이 피해가는 방법과 풀어가는 방법을 아는 거는 기력과 상관이 없이 저희 강좌를 들었냐 안 들었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저 이제 바둑학교도 하고 거기 하면 다양한 기력의 분들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기력들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죠. 이제 잘 안 들어와. 근데 가끔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1단, 2단, 3단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이 초반에 이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보시면은 승률이 팍 올라가시더라고요. 전에는 난 흑으로 잘도 100으로 못도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제 100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 순간 처음에만 이렇게 살짝 풀어가면은 그게 그거네 하면서 이제 승률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5단, 6단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1급이어도 그러니까 인터넷 7단 뭐 그래도 막 둬서 두는 1급들이 있어요. 이렇게 싸움은 무지하게 센 건데 싸움만 세지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한계가 있어요. 네,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백의 입장에서 정수를 알아볼게요. 일단 포인트가 여기 상대 모양을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 벌렸을 때 여기를 상대에게 그대로 줄 수 있으세요? 라고 처음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없죠. 프로들도 처음에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삽질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삽질을 하고 이제 100으로 승률이 나쁘다 보니까 줘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리죠. 자, 우리 저번에 이제 버림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요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요걸로 할게요. 자, 우리 화점에서도 우리 벌림 우리 정석을 배웠죠? 그때 여러분들 많이 이제 두시는 형태 중에 요 형태가 있더라고요. 굳히고 이쪽도 이제 걸치면 다시 이제 또 똑같은 정서 쓸 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뭐 다양하게 질문들을 하시지만 이 모양의 질문이 요게 좀 많아요. 자,
자, 이렇게 둔 다음에 흙이 지키게 되면은 흙의 모양을 어떻게 깨나요? 요거를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깨는 게 아니라 내 모양을 넓히면은 백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요 개념이 뭐예요? 흙은 여기 하나만 쓰고 백은 세 변을 쓰다 보니까 가져가는 면적이 다르다. 이쪽은 지금 당장은 집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돌이 내가 잡으면 기쁘고 좋다고 판단하고 내 돌이 잡히면은 나쁘다고 판단하고 하나라도, 그러면은 그게 하수의 마인드다. 집이 있으면 좋다라고 판단하면은 요거는 이제 중수의 마음이다. 예, 중급자의 마음이다. 근데 당장 집은 흙이 좀 있지만 가져가는 이 모양의 크기가 넓은 쪽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1급의 마인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요 개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중국식을 폈을 때 혹은 어떤 모양을 펼쳤을 때 처음엔 다들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 이 한쪽 면만 너한테 줄게. 한쪽 면은 너 가져가. 대신에 나머지는 내가 가져갈게. 요 개념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법이라는 게 생겼고요. 자, 여기서 우선 흙이 우리 협공하는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벌려놓고 걸치면 협공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포석이라는 거는 특히 흙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흙은 그냥 이렇게 둬도 좋고 저렇게 둬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백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좋다라는 게 그게 크지 않다, 매우 크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비슷하다 정도밖에 안 돼요. 흙이 먼저 뒀는데 지금까지 4대 1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뒤쳐져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 포석은 흙이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예. 항상 백이 아무리 잘해도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가면 갈수록 백이 유리하죠. 뭐가 있으니까. 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협공을 하는 요 방식은 제가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풀어가는 수법이 있죠. 양걸침. 붙여나가면은, 자, 하나 젖히고, 끊고, 반대쪽으로 붙이더라. 요 수순. 자, 요거 아예 또, 벌써 내가 까먹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화점, 협공정석, 네, 거기, 그 모양에서 말씀드린 거죠. 네, 화점 어떤 풀어가는 방법. 네, 백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중국식을 폈던 모양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나쁜 거고, 조금 이제 복습 겸해서 저기 다가가면은 일단 요 돌을 키워 죽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반에는 일단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 하나 붙여놓고 백이 선수권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흙은 여기 하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벌렸으니까 2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백은 하나를 가져갔네요. 2대 1인데 선수 잡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네요. 그럼 2대 2.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흙은 아무리 나쁘게 둬도 기본 2대 2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 흙이 나쁘다로, 심지어 이제 어떤 책에서는 흙이 망했다라고도 나와요. 프로의 시각에서는 망한 게 맞죠. 네, 프로의 시각에서는 망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망했다라고 하면 뭐 죽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프로들은 2대 2가 됐다. 이거 망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 다른 거죠. 이게 2칸이 돼 있어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책에서는 정리를 해놨지만, 1칸으로 돼 있거나 2칸으로 돼 있거나, 그게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만 알면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흙도 일단 이 모양이 되면은, 자, 굳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굳힘 형태, 요 붙이는 거는 이제 왜 나쁜지 아셨죠? 백이 늘어놓고 선수권을 이제 백이 가져가는 건데, 요 형태를 보시면은, 자, 백은 여기를 차지했어요. 흙은 여기를 차지하고 귀를 가져갔어요. 2대 1인데 백이 선수 잡으면은 2대 2가 돼서 프로의 시각에선 망했다. 네. 흙이 먼저 두고 흙이 먼저 돌을 4개나 갖다 놨는데 거기서 대등한 결과가 나오면은 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프로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이제 굳힘을 하셔도 되고 뭐 날일자로 하셔도 이거는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뭐 상대가 벌리겠죠. 자, 벌림 이후에 자, 참고로 제가 보통 이렇게도 둘 수 있고 이렇게도 다 둘 수가 있는데 이걸로 통일을 했습니다. 여기 두는 거는 이 나중에 뛰어 들어갔을 때 처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거는 프로들도 매우 골치 아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칸을 좁히는 게 좀 더 편안한데 낮게 두는 거는 기본적으로 눌림을 당해요. 이렇게 눌림을 당하면은 이렇게 이 선 이렇게 나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흙은 중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고자 눈목자로 두는 것이 이제 표준이 됐고요. 이제 알파고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자,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공수에 관련된 부분은 뭐 맥이다, 뭐 사활이다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딱 말씀을 드리는데 정석과 포석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포석에서나 정석과 포석은 우리가 100%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저는 뭐 이제 제 개인 기호가 아니라 이거는 나름대로는 통계적인 네. 여러분들의 바둑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15년 동안 관찰을 많이 꼬마 때부터 어른들까지 오랜 기간 이제 관찰을 했고 또 온라인으로도 제가 어떤 일종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 패턴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아, 이 기력대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이기는 패턴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대체로 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정석을 쓰실 때 승률이 대체로 낮아요. 네. 그럼 프로들은 왜 이렇게 두나요? 깨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가 깨는 방법이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정석을 하나 익히려면 몇 번 복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한 15번 이상은 복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풀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하나는 가장 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초반 백내 잘 뒀다 쳐요. 결국에는 우리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결국 우리가 뭐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말고 이겨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데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면은 무조건 돌이 하나라도 유리한 쪽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포석 자체를 너무 이렇게 밑으로 파고드는 걸로 쓰게 되면은 알파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다 피해버리거든요. 사사삭 돌아버리는데 여러분 사사삭이 안 되시잖아요. 네. 우당탕이 되잖아요. 사사삭이 아니라. 우당탕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승률이 그냥 팍팍 깎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최선. 자,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 풀어가시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예전 방식이에요. 근데 예전 방식은 좀 잘 두진 않아요. 우선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날일자로 둬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형태가 나오죠. 네. 흙이 이제 백이 안 좋고요. 붙이면은 어떻게 두나요? 붙이면은 자, 여기서 흙은 우당탕 싸워야 된다는 얘기고 백은 사사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피해가야 되는데 백이 도로 붙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뭘 고민하시죠? 네, 치받고 네, 막을 때 끊어버리면은 백이 어떤 식으로 싸워도 좋을 수가 없어요.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은 이미 막혀있고 이것도 막혔죠. 한 가지 포인트는 뛰면은 여기서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덮어 씌워서 한쪽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잡으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상대도 먹고 살아야죠. 인터넷 바둑을 보면요. 그것도 신기해. 여러분들 친구분들하고 두셔도요. 대마 내가 다 잡고 이기면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물론 또 두자고 하면 또 두죠. 그런데 좀 떨떠름해. 좀 두기 싫거든. 예, 다 잡으면은. 인터넷 바둑은요. 내가 대마를 잡았어요. 그럼 또 두자 그러죠. 이긴 쪽이 또 두자 그래요. 항상. 그러면은 진 쪽이 어때요? 도망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잡아먹으면은 친구가 없어.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무자비하게 안 봐주고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대구 상대들이 좀 적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다 잡으면 우린 다 잡는 게 꿈이지만 다 잡는 거는 친구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 잡으면은 친구가 계속 더 줍니다. 자, 날일자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끊을 수 있다면 다 끊어버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늘고 늘 때 얘가 이걸 살겠다고 어딘가 두면은 이번엔 반대쪽을 막아요. 네. 좀 작은 거 하나만 잡으세요. 큰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베개에서 안 끊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마늘모가 있는데 요건 유창혁 사원님이 만들어낸 수법입니다. 여기 두고 이쪽 이제 반대쪽 밀어가요.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이제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으면은 그 베개 어쨌든 도망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바깥으로 호구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빨리 들여다보고, 자, 양쪽 다 빨리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세계 최고 공격수라는 유창혁 사원님마저도 이 정도 되면은 공격하면 될 것 같지만 잡으러 가지 않고 일단은 여기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막히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모양이 막히면 어떻다고 했어요? 막히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내가 막히는 모양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백이 도망을 가는데요. 여기서 흑은 어떻게 둘까요? 네, 흑은 바로 공격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모양 넓히면서 천천히 이제 판을 짜는 거예요. 상대가 굳혔습니다. 그럼 흑은 어디 둘까요? 공격하지 말고 반대쪽 비어있는 변을 두는 거죠. 상대가 굳히면은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한 변, 두 변, 세 변을 차지하고 백이 미생마가 돼 있으니까 흑이 굉장히 유리한 포석. 자, 상대가 이제 협공을 해온다라고 하면 우리 배웠죠. 내가 흑으로 매번 협공만 할 수는 없고 이쪽에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흑이 어떻게 둡니까? 양걸침. 자, 붙이고 젖히고 끊으면 반대쪽으로 붙여서 요 모양을 이 정석을 아시면은 상대가 협공을 해왔을 때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백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빨리 나가고 자, 일단 도망을 치게 되는데 백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나마 최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받는 게 아니라 걸쳐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아까 둘둘 나누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흑이. 둘둘 나누면은 원래 그냥 무난한 건데 흑의 입장에서는 먼저 두다 보니까 둘둘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3-1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 둘, 3 이렇게 해야지 흑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핸디캡 때문에 백이 뭘 가져가요? 덤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모양을 저희가 했는데 알파고 방식이 나온 다음부터 이 중국식은 잘 안 두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우리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붙여가는 게 이제 알파고식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래로 두시면은 반대쪽으로 젖혀요.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이제 두시면은 또 반대쪽으로 둬요. 그러니까 젖힘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 이제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젖히시니까 여기 두면은 반대쪽으로 두는데 흑이 끊는 수는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끊으면 백이 나와서 이쪽으로 있는 거는 단수 치는데 축이 백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판의 구조가. 젖바둑이 아닌 한. 이쪽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저걸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단수 치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모양이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이 형태를 보고 프로들은 망했다라고 해요. 누가 망했어요? 흑이 망했대요. 왜? 흑돌이 하나, 둘, 셋, 4대1로 시작을 했는데 4대1에서 대등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래서 흑은 결국 여기를 먼저 있거나 뭐 단수 치고 있거나 비슷해요. 이쪽을 두고 있게 되면은 하나 밀어놓고 둘 때 벌려서
차렷하게 되면은, 네, 뛰는 형태가 돼서 이제 백이 대성공. 왜 대성공입니까? 자, 상대 모양에서, 상대 돌이 많은 데서 8집을 내고 내가 안정하면은 대성공이다. 네. 여기는 어떡하나요? 여기는 상대에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한쪽 변은 주고 3개는 다 못 얻어갔지만 2개는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네,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두면 아래로 들어가요. 끊으면은 나오고 뭔가 축이 둬야 되는데 역시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잡으면은 흙이 망했다. 네, 이제 아시겠죠? 흙이 망했다. 프로들의 기준에서는 흙이 망했다. 네. 따라서 이제 흙이 이을 수밖에 없어요. 있게 되면은 백도 있는데 보통 억울하잖아요. 그게 막 이게 파고들게 돼 있는데 여기서 풀어가는 이제 행마를 아시면 좋아요. 네, 붙이고 늘고 호우 쳐 나오면은 네, 이 모양이 쉽게 빠져나가서 흙이 유리한 거, 백이 유리합니다. 자, 왜냐면은 흙돌이 4개가 4대1로 싸우는데 여기 얻었고요. 이 중앙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굉장히 잘 된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느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쪽으로. 아래로 느는 거는 그냥 빠져나오면 편해요. 근데 이쪽으로 느게 되면은 일단 아래로 들어가고 막을 때 벌림의 공간이 남아있죠. 벌리면. 자, 차렷했을 때 뜨이면은 자, 이 모양 이제 아시죠? 8집의 모양이 갖춰졌으니까 백이 일단 풀어진 거예요. 근데 밀어오면은 6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쳐버려요. 이 형태도 이제 백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벌림이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한 번에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중국식 포석이 처음 쓰여진 게 1970년이에요. 50년이 넘은 거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1시간 내외로 이제 축약을 하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네. 아마 이게 1시간이 넘어갈 겁니다. 강의 하나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우리가 TV에서 하는 것들은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분만 딱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 나와도 20분 하면 다 못해요. 네. 근데 그런 제약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제목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20분 동안에 중국식 하나만 해라, 요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실은. 원래 50년 동안 두어진 거로 20분 안에 축약을 해라.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혀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벌림 포석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현대 바둑의 역사가 500년을 잡는데, 일본에서 시작된 게 500년 동안에 흙의 입장에서 승률이 높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는데, 요즘에나 알파고가 이제 굳히는 포석을 두지, 우리가 500년 동안은 굳힘보다는 협공과 벌림 위주로 이 포석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0년의 요 역사를 자꾸 이제 축약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알파고까지 좀 섞어서 하다 보니까 요번 14번째 강의가 좀 시간이 좀 기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다 보니까 좀 쉬면서 하세요. 네. 쉬면서 하시고, 멈췄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오시고, 또, 일단은 이게 한 번에 봐서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500년 동안 두어졌고, 저만 해도 벌써 바둑한 게 제가 이제 한 40년 돼 가는데, 저만 해도 이제 40년 동안 공부한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시는 거라 이게 한 번에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쉬면서 하세요. 아,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어차피 이거 한두 번 보실 게 아니니까. 네. 자, 중국식까지 할 때 갔습니다. 중국식까지 갔고, 원래는 요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흙의 승률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그런 포석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은 이제 알파고가 나오는 다음부터는 막상 깨는 방법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영원히 안 두어질 수는 없고, 현대 요걸 보완하고 요즘에 이제 요렇게 두는 형태가 나와요. 이 현대, 얼마 전에 둔 거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은 아까 제가 붙이고 젖히고 이쪽으로 젖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는 베개에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기본형으로 하면 벌리는 게 있는데 이게 좁혀지면은 벌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백이 붙여오는 게 성립이 되어야 안 돼요. 이제 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일단 표준으로 써보세요. 표준으로 이렇게 썼는데 상대가 걸쳐와서 날짜로 걸쳐와서 대부분 이 모양이 제일 많이 두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 상대가 친구가 어디서 뭔가 배워가지고 와서 알파고로 뒀다.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걸 줄이세요. 이걸 줄여보세요. 네, 그러면은 상대의 그 지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들의 바둑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니 중국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 중국식 포석과 소림류란 일본의 포석과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만들어낸 미니 중국식이라는 포석이 있는데, 자, 제가 구침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네. 자기 돌 있는 대로 가니까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넓게 보면은 이제 이거와 이 삼연성과 중국식도 넓은 개념에서 보면은 이 자기 면밖에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갇혀버리는 조금의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보완한 게 한국의 이창원 구단과 유창혁 또 조은영 구단이 만들어낸 이 벌림의 방향을 자기 돌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상대 쪽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면을 쓰잖아요. 상대가 여기를 두던 간에 여기를 두면 내가 여기를 두고 상대가 여기를 두면 흑은 여기 두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벌려 놓으면은 자동으로 3대1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흑의 가장 큰 이점은 일단 우리가 변 두 개, 귀를 두 개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든 변부터 차지하면은 귀를 뺏겼을 때 일종의 두 점 바둑이 되는 거죠. 승률이 안 좋으니까 안 두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변도 하나라도 더 차지하면은 그 승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 모양에서 일단 이제 백의 잘못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대가 벌릴 곳에 미리 흑돌을 갖다 놓는 게 가장 좋은 진행이에요. 요 모양. 그러니까 백이 미생마가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쪽으로 걸치는 건데 요 형태는 이제 조금 이제 프로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바둑에서는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던 간에 비슷하게 되는데, 자, 요런 식이 됐을 때 이 모양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흑이 한 번 더 두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모양이 좀 9대 빵이에요. 9대 빵. 9대 빵 지역에서 들어가면 9점 젖바둑 두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프로들은 이거를 어쨌든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비법은 아니고요. 장기전을 이끄는 거예요. 저기를 아예 안 들어가고 초장기전을 이끌어서 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유리하더라. 심지어는 요즘 알파고를 이렇게 두는데 알파고는 계산이 너무나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바둑을 봤더니 이런 식이 됐을 때 저 모양을 들어오시기가 불가능에 가깝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 깨는 방법은 갈라침을 쓰시는 게 일단 가장 표준안이 되겠습니까? 네. 여기나 여기. 자, 일단 제가 그 높게 두는 걸로 이번에 많이 좀 수정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프로들의 기준이 다 다른 것들은 귀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이거 달달 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변으로 두는 알파고의 변화는 외울 게 없어요. 이거 높게 두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그 이론을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게 두셔라. 이걸로 이제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게 되면은
일단 두 칸 펼쳐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자, 100이 이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면은, 자, 우리 여기서, 요 마늘모를 두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날짜 두는 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공격을 제가 할 때, 굳힌다란, 흙이 굳히는 거죠, 저거는. 굳히면은, 어쨌든 집이 생겨요, 100이.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을 두었을 때, 굳히는 수를 두어 놓고 공격으로 전환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 형태는 이제 마늘모로 두는 게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협공을 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건 미리 협공을 와 있으니까 여기를 다가갈 수도 있지만, 마늘모를 둬서 여기서 100이 생기는 집을 없애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막는 게 의미가 없어서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럼 배석도 이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는 이렇게 막으시면 돼요. 네, 이게 쉽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면은 100이 하나의 세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조금 역시 그 고급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안으로 들어가요. 아까는 치받아서 나쁘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게, 네, 이쪽을 단수 치고 다 틀어막아서 버립니다. 저쪽을 버리고, 자,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벽이 끊긴 약점을 지키게 되면은 흙이 도로 위험에 빠지게 되죠. 공격을 하던 쪽이 세력 바둑을 두던 쪽이 저렇게 역습을 거꾸로 얻어맞으면 그 형태는 포석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찝으면 약점 때문에 이어야 되고요. 네, 100이 늘면은 이미 밑으로 쳐진 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히게 돼서 100이 매우 유리한 진행이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다 외워서 두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 지도하면 수없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고, 많은 경험하면 수순이 일단 세 수가 넘어가면은 1, 2, 3까지가 기억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1, 2, 3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래, 우리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고 이게 차분차분하게 올라가셔도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손자 손녀분들 다 갓난 아기 때부터 보시고 그러시지만 한 번에 걷던가요? 네, 뒤집고, 네, 붙잡고, 엉금엉금 이제 쓰고 엉금엉금 걷다가 수없이 넘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걷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려고 했다가 이렇게도 한번 둬보시고 저렇게도 두다가 어쩌지 하다가 점점 요 이제 100% 답을 드리는 건데, 바둑책이라는 거는 그 과정이 우리가 엉금엉금 기고 붙잡고 이런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갓난 아기한테 이렇게 해서 걸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걸어질 리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일단 최고 수준의 일단 그 수준의 수법은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만 천천히, 왜 한 번에 저는 안 되나요?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되면 그게 더 비정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둑이 이제 5,000년이 두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5개월 공부하고 혹은 5년 공부하고 그 5,000년의 어떤 노하우를 다 아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길게 저와 함께 천천히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쨌든 요 모양이 깨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요건 이제 흙이 이제 높게, 이제 요즘에 이제 높게 좀 좁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다양한 수법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흙이 조금 나쁘다 요 정도인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쁘다고 해서 흙이 왕창 나쁜 게 아님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흙은 100이 정말 잘 두었을 때 5대 5예요. 이 구조는 흙이 바로 뚫 때는 기본적으로 한 7대 3에서 시작을 해요. 먼저 두는 게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인공지능 우리가 바우TV 볼 때는 이게 거꾸로 100이 유리하죠. 100은
우리가 이런 깨는 방법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는 100이 유리한 건데,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컴퓨터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화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소목인 경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날짜로 두시는 것보다 높게 두는 거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흑의 입장에서는 협공 정석이 있고 이제 수비 정석이 있는데, 요거는 복습을 겸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자, 우선 자, 두 칸 협공인데, 자, 여러분들 저의 강의를 이제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습을 사모님이 알아서 시켜줘서 좋다고. 근데 바둑이라는 게 이게 반복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서 시켜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또 이 스탑 버튼 눌러보시고, 여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그러고 보세요. 네, 다 보셨죠? 네, 그럼 쉬어가고, 붙여가고, 네, 젖히고, 자, 늘고. 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복습 겸해서. 네, 치받으면은 늘거나 한 칸 띄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두더라도 일단 신경 끄고, 네, 그냥 귀 3-3을 차지하세요. 이렇게 둬도 3-3, 저렇게 둬도 3-3.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흑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은 두 개를 동시에 살릴 수 없고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확실하게 지켜놓고, 상대가 벌리게 되면은 이쪽은 확실하게 이양 포기하는 거, 상대에게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고 대신에 높게 두면은, 자, 이 모양이 바둑에서 초반에 이 모양이 나오면은 흑이 가장 나쁜 거라고 했어요. 꼭 흑이라는 개념보다는 미생마가 되면은 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진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흑이 가장 이제 나쁜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두실 때는 요 날일자 협공을 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잘 안 두어지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또 정석을 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기억을 자꾸 하세요. 자꾸 해보셔야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점 치받고, 아래로 늘고, 모양을 얻어내고. 자, 이 형태가 정석인데, 백이 좀 옹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확실히 상대의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확실히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흑이 벌려놨으니까 백은 귀를 얻고 흑은 변을 2개를 얻었지만 선수권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5대5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백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 이렇게 날일자로 한번 걸쳐보세요. 이쪽으로 오면 씌우면서 이게 고립되죠. 그러니까 흑이 띄어야 돼요. 띄면은 또 두 칸으로 벌려서 한쪽의 모양을 확실하게 깨버리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쪽에 강력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목에서도 날일자로 걸치는 게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바둑의 모양이라는 게 그만큼 책에 안 나오는 어려운 그 과정과 새로운 수법들이 원래 무궁무진합니다. 자, 요 형태 이제 공부하셨고요. 수비 정석은 말 그대로 수비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얻는 정석입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왜 안 두냐면은, 아까 벌림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벌림의 목적은 공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격으로 뒀다가 이쪽에서 수비로 두면은 벌써 흑이 맞아야 안 맞아요? 뭔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바둑이 이제 균형이 안 맞아 버리니까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바에는 협공을 벌리지 않고 굳힘을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둘 바에는. 자, 이건 여러분들 요 백의 입장에서 풀어가는 건데,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그럼 흑이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다 이거예요. 5대5일 뿐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이제 제가 대표 포석 3가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궤초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본 것과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40년 바둑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봤던, 한두 번은 무조건 먹히더라 하는 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벌려 놓으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배우지 않고서는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를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이제 날일자로 두고, 이쪽은 뭐 이제 높게 두고, 이렇게 둬도 구조가 똑같아요. 백이 깝깝한 거죠. 눈목자로 두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좀 다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칸을 벌릴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두더라도 이제 백이 굉장히 빡빡해요. 실제로 이게 근데 프로들도 조치훈 구단이 저 포석을 한번 들고 나왔어요. 그냥 그거 먹혔죠. 잠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조치훈 구단 이 포석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 흙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이제 끙끙끙 대다가 한국에서 이제 해법을 내는 건데, 그 해법이 뭐냐? 사석작전이다. 사석작전. 자,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버리는 작전.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와서 이쪽을 하나 버리더라도, 자, 또 똑같이 이렇게 둬요. 자, 똑같이 두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는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세상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 돌이 하나 잡히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봤더니, 저기 상대를 한쪽에 몰아버리고, 백이 세 면을 확 써버리면은, 흑이 이길 수가 없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잘 안 요즘 프로바둑에서는 당연히 용도 폐기가 된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써보셔라. 네. 무조건 먹힌다. 써보셔라. 왜 먹히냐? 자, 5급 때까지는 이 돌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려요. 배워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수인 거죠. 5급은. 3급 분들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1급들은 알까요? 제가 이렇게 해본 바로는 역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문제구나. 여러분들, 내가 7급이다. 근데 저기 이제 3급하고 둔다. 그러면 이제 젖바둑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못 버려요. 예를 들면은 젖바둑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양걸침을 둬서 두는 거를 해야 되지만 못 버리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셔서, 제가 물론 이 방법 이걸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써 먹어 보셔라. 네, 그 얘기를 꼭 드립니다. 상대가 알 리도 없지만 알면 다음 것도 쓰시면 돼요. 다음 게 요거예요. 네, 요렇게 된 거 우리가 배웠죠. 버리는 거다. 근데 버리지 않고 이거는 못 버려요. 이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립류를 양쪽에 둔 거예요. 소립류 방법을 이제 요거 이제 안 된다는 거 우리 이제 아까 하셨죠? 날짜로 둬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것도 아시죠? 네,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눈목자로 둬야 된다는 거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마늘모나 이게 눈목자 두고 그럼 바로 뺀다는 거 아시죠? 자, 이제 공부 끝났어요. 자, 참고로 내 돌이 있을 때는 높게 둬요. 네, 내 돌이 있을 때 높게 이렇게 처리합니다. 흑돌이 있을 때도 이렇게 높게 두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둔 거 이창호 구단의 수법이라고 하니까 이창호 구단이 둔 거고 이창호는 레벨이 네임이 붙은 거라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높게 두셔도 괜찮아요. 내 돌이 있을 때는 더욱더 높게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저렇게 해놓고 이제 벌려 놓으면은, 야, 이게 묘하게 소립류와 중국식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립류와 우리 미니 중국식 결합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난이도가 그냥 대폭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깨는 방법은 또 있는데, 역시, 이렇게 하나 더 벌립니다. 이렇게 두고, 네, 협공을 가거나, 이렇게 둬도 결국은 이제 걸려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게 깨는 방법은 알파고를 배우셨으면 이렇게 두시면 돼요. 젖히면 맞고.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알파고를 이제 상대에게 둔다. 그러면은 밀어놓고, 자, 요 모양이 되면은 이제 백이, 저 모양 깨는 거예요. 한쪽 변은 기본적으로 내줘도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백이 차지하니까.
자, 그런데 괴초식 3가 있습니다. 괴초식 3. 괴초식 3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좁혀.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독이 돼요. 거꾸로. 거꾸로 독이 돼서 이게 잘 배워도 이걸로 이제 네, 백이 더 망해버리죠. 망한다는 건 뭐예요? 미생마가 생기면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어떻게 깨냐? 네. 어쨌든 이제 깨는 건 이제 반대쪽으로 가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하나라도 넓은 쪽으로 가요.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요거는 백도 흙도 이제 날일자 협공을 해오면은 붙이고 젖히고 이제 끊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해봤더니 지도를 이게 낮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두시는 게 좀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시기도 하고 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 협공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네, 이거 덮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 받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여기를 안 받으시는데 여기는 이거 막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기는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시고 네, 띄고 네, 이것도 하나 붙여 놓아서 이제 모양 정리하시고 빠져 나오시면은 이게 제일 편하게 백을 이제 모양을 깰 수가, 흙의 모양 깰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 강의를 했는데 요 벌림 포석은 500년 동안에 그냥 누적이 된 거예요. 굳힌 포석보다 벌림 포석의 역사와 그 수법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설명드리기도 참 어려워요. 1시간 반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쉽지가 않고, 또 공부하시긴 더욱더 어렵고, 근데 이걸 한 번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번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석의 모든 것 강의 중에서도 아마 한 3급, 5급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번 14번째 강의를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또 5급과 이제 5, 6, 7 이쪽은 이제 화점편에서 뒀던 걸 이제 많이 보실 것 같고, 근데 이제 특히 이 협공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서 내가 써먹을 수도 있고 내가 풀어갈 수도 있는 거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